안녕하세요. 나의 하버드 수학시간 저자 정광근입니다. 오늘 수업은요, 다항식의 세 번째 수업이기도 하고, 다항식 첫째 단원, 다항식 연산에서 덧셈과 뺄셈을 끝내고 이제 곱셈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자,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이 있는데요. 따로 떼서 수업을 만들겠습니다. 곱셈은 그닥 어렵지 않지만 나눗셈은 인수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그 툴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뼈대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곱셈과 나눗셈을 분리해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다항식들끼리 더하고 빼서 좀 정리해가지고 심플하게 만드는 연습을 해보셨죠. 자, 그런데 이 다항식의 곱셈은 심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지러워집니다. 늘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걸 하기 전에 이 다항식의 곱셈에서 다루어지는 이 지수법칙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보시면 x의 3승과 x의 제곱을 곱하는 게 나오죠.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 게요, 이 x의 3승이라는 건 다 아시는 것 같지만 너무 당연해서 생각을 안 하고 설명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실제 x를 3번 곱한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x가 3개 있어서 그 3개를 더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사실 너무도 쉬워 보이지만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이 정확한 차이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걸 제가 발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x 3승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여기서 곱하기 기호를 쓰기도 하지만 이제 좀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 점이 곱셈의 기호를 대신합니다. 결국 이건 무슨 얘기냐면 x가 3개 곱해 있고 또 x를 2번 곱했다 이거죠. 그럼 x가 몇 번 곱해져 있죠? 5번 곱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 되고, 우리는 이거를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수, 이 베이스가 같을 때 지수를 더해서 지수의 곱을 구한다,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겠죠. x가 2번 곱해지고 x가 4번 곱해진 거니까 총 x가 6번 곱해져서 이 두 놈을 더하면 한 번에 간단하게 간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관계를 이해하시고 나면 이 지수법칙 자체가 당연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지수법칙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x의 4승을 x의 제곱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법칙에 의하면 x의 m승을 x의 n승으로 나누면 x의 m-n승이라고 이렇게 법칙을 또 배우셨죠. 마찬가지죠. 위에는 x가 4개가 곱해져 있는 경우고요, 밑에는 x가 2개가 곱해져 있는 거여서 위에 있는 2개와 아래에 있는 2개가 서로 소구가 돼서 위에 2개만 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번에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 지수 법칙이라는 걸 정해놨거든요. 자, 그 다음에 x의 마이너스 2는 1 x의 제곱으로 바꿔 쓴다, 뭐 이런 것도 배우셨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x의 마이너스 2승을 1분의 x의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죠. 자, 여기다가 x의 제곱분의 x의 제곱을 곱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a over a, b 분의 b,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1입니다. 같은 것분의 같은 것은 그 같은 것의 값에 무엇이든 상관없이 1이 되죠. 얘도 1이고요, 얘도 1입니다. 그죠? 500 곱하기 1도 500이죠. 1이 아닌 다른 수를 곱해버리면 원래 있던 500이 숫자가 바뀌어버립니다. 500 곱하기 2 하면 1000이 돼버리죠. 하지만 1이라는 숫자는 그 수를 가지고 어떤 수에 곱해도 그 어떤 수 원래대로 밸류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값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모양을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되나요? 예,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형태가 되고 얘가 1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질문하셔야 됩니다. x의 영승은 또 왜 1이지요? 이렇게 질문하셔야 되겠지요? 예,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x의 4승은 x의 4승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각각을 똑같은 x의 4승으로 양쪽을 나눌 수 있죠. 다항식에서는 왼쪽과 오른쪽이 같을 때는 그 왼쪽과 오른쪽에 똑같은 연산, 뭐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이 모든 연산을 동시에 양쪽에다가 적용을 하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설명드리면서 시소가 있다고 했을 때 양쪽에 두 사람씩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꼴 상태입니다. 이 사람 내리고 이 사람 내리면 뭐죠? 여전히 이꼴인가요? 그전과 상황은 같지 않지만 똑같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더 큰 사람들이 이렇게 또 들어왔어요. 더해진 거죠. 여전히 이꼴이죠. 상태는 달라졌지만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것은 동일합니다. 여기서 대수학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대수학이라는 거는 예전에는 숫자로만 가지고 사람들이 연산을 했어요. 그런데 16세기 유럽에서 이 수 대신에 문자를 사용해서 수학적 법칙들을 간단하게 나타내는 대수학이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2 더하기 3을 하면 5가 된다, 뭐 2개가 더해지면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걸 증명하려고 했을 때 무수히 많은 값들을 갖다가 더해가지고
가지고 계속 숫자가 커진다라고 해서 이걸 몇 가지 보여줬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체계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더해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 더해보지도 않고 어떤 숫자 두 개를 더하면 숫자가 커진다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화하는 과정,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정리하고 증명하고 그래서 법칙을 만들고 하는 과정들은 이 대수학적인 방법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x가 뭐든 상관없이 어떤 식이든 상관없이 이러한 법칙을 따른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구체적인 몇 가지의 숫자만 가지고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자를 사용해서 수학적 법칙을 간결하게 나타내는 대수학들이 발전하게 된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요. 왜 무엇의 영승이 1인가 이런 질문을 하셨을 때 외우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본인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어떻게 보여드렸죠? x의 4승이 x의 4승이라고 했죠. 그 두 개를 양쪽에 똑같이 x의 4승으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죠? 이쪽 사이드는 이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되게 지저분하지만 그렇구나. 4에서 4를 뺄 수 있죠. 그리고 오른쪽은 여기 제가 보여드렸죠. 같은 것분의 같은 건 뭐라고 그랬죠? 1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같죠? 얘랑 얘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1이 됩니까? 자, 보시면 여기 뭐죠 이게? 0이네요. 아하, 베이스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지수가 0이 될 때는 1이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것이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것도 증명이 된 거죠. 어떤 베이스가 공통일 때입니다. 베이스가 다르면 이 지수 법칙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베이스가 항상 같아야 돼요. 요 모양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같아야 됩니다. 얘가 3, 둘 다 3이거나 둘 다 2라고 하면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되고요. 3의 3승에 3의 2승, 이것도 3의 5승이 되는 거죠. 이렇게 베이스가 같을 때 이 법칙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베이스가 같을 때는 지수를 더하세요. 보여드렸습니다. x가 m개만큼 있고요. x가 n개만큼 있습니다. 그걸 모두 곱했습니다. 그러니까 x는 m 플러스 n개만큼 곱하여진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x의 m승에다가 x의 n승을 나누면요,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도 쓸 수가, 지수를 빼준다. 제가 보여드릴 것은 뭐냐면 마이너스 m승은 뭐와 같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1x의 m승분의 1이랑 같다. 이것도 지금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하나 유추할 수 있는 게 x의 마이너스 n승분의 1이면 또 이건 뭐다? 똑같은 이유죠. x의 n승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x의 n승분의 x의 n승을 1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xn이 돼서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x의 0승은 1. 이것도 왜 그런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 지수 법칙을 알고 계셔야만 다항식의 덧셈과 곱셈을 자연스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다항식들의 곱셈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셨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 이렇게 써 있지만 이게 다 뭐라고요?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8 곱하기 x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y의 3승, 이걸 다 이렇게 곱해 놓은 건데, 이걸 그러면 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시금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교환해서 자리를 교환시켜 가지고 이렇게 숫자들, 그 다음에 이 x의 문자들, y 것들, 이런 식으로 그룹을 다루듯이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곱셈에서 덧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리를 바꾼다고 해서 식이 바뀌지 않는다. 그게 교환 법칙입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6이고 여기에 1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 항상 기억해 두십시오. 지수에 아무것도 써있지 않다고 해서 얘가 여기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1이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3승 되나요? 2 더하기 1은 3이죠. 그 다음에 y 3승은 얘는 혼자 있으니까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환 법칙 자체가 익숙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놈하고 이놈을 따로 그냥 3, 6, 18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x끼리 묶어서 얘랑 얘니까 여기 1이 있으니까 3, 2에다가 1 더하니까 3이고요. 얘는 3하고 1이니까 y는 4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단항식의 곱셈들을 빨리빨리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항식의 곱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하지만 다항식은 지저분해질 뿐만 아니라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그 다음 과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곱셈에 대한 성질. 우리가 곱셈을 할 때요, 이런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런 걸 배우셨을 텐데요. 과연 이걸 왜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이 두 개를 곱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분배에 대한 규칙이 몸에 익숙해져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이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편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랑 얘랑 곱해서 얘가 되고요. 얘랑 얘랑 곱해서 얘가 되고, 얘랑 얘랑 곱해서 얘가 되고, 얘랑 얘랑 곱해서 얘가 되고, 또 얘랑 얘랑 곱해서 얘가 되고, 얘랑 얘랑 곱해서 얘가 되니까
지금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이걸 지금 3번 한 거죠. 그렇지만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랑 얘랑 곱하면 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일단 첫 번째 놈으로 분배가 다 끝났네요. 두 번째는 뭐죠? 1 곱하기 x제곱이니까 얘랑 얘가 돼서 얘는 지금 요런 식으로 된다. 동일하게 값은 같지만 훨씬 우리가 연산할 때 편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게 있을 때는 얼른 이렇게 바꾸셔도 된다는 겁니다. 또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뭐 방정식을 풀다 보면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통째로 바꿔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교환법칙이라고 한다. 자, 결합법칙은 여기 지금 써 있는데 요 앞에 있는 놈 두 놈을 먼저 계산을 한 다음 마지막 놈을 계산하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뒤에 있는 좀 단순해 보이는 놈을 먼저 계산해서 앞에 놈과 하는 게 편할까요? 뭐 둘 다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 밑에 것이 훨씬 더 과정 자체가 단순하고 실수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 결과와 얘 결과가 같은데 얘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실수도 줄어들고 과정이 단순화되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칙들을 이용해서 연산을 빨리 하고 정확하게 하는데 사용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분배 법칙이 있는데요. 이 분배 법칙은 A 플러스 B의 3승을 같은 경우에 자 보십시오. A 플러스 B의 3승은요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인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뒤에 거 두 개를 묶어서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라고 해가지고 곱셈 공식에 의하면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친구랑 이 전체를 한번 분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친구를 가지고 이 전체를 또 한번 분배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여기 파스칼 삼각형이라고 써있죠? 이 파스칼 삼각형이 써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파스칼을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수학자인데요. 이 파스칼 선생님이 만든 이 파스칼의 삼각형은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컴퓨터를 개발하는 이진법, 이 모든 원리의 기초를 처음으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처음 사용했던 프로그램 언어라고 해서 C++, 자바, 요즘은 파이썬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나오는데 우리 때도 그런 게 유행이었어요. 학원에 다니고 하는 것들이. 그럴 때 이 파스칼이라는 언어가 있었습니다. 그 파스칼도 제가 말하는 이 프랑스 수학자 파스칼이고요. 또 유명한 팡세라는 책도 쓰신 작가분이시기도 하시죠. 아무튼 이 파스칼의 삼각형을 여기다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하면 이렇게 A 플러스 B의 3승 뿐만 아니라 A 플러스 B의 5승, A 플러스 B의 7승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빠르게 곱셈을 정리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곱셈 공식 첫 번째 해서 여기 4가지를 써놨습니다. 제가 다항식 단원을 만들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인수정리, 조립제법, 나머지 정리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인수분해되어져 있지 않는 다항함수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어떤 특징들을 얘기하기가 힘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는 분은 첫 번째 이 다항식 영상을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실제 여기서 이렇게 된 것을 이렇게 늘어 쓰는 게 중요하다기보다 이렇게 늘어져 있는 녀석을 이렇게 바꾸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인수분해입니다. 이렇게 늘어져 지저분해져 있는 무질서도가 높은 것에서 무질서도가 낮은 쪽으로 바꾸는 거, 즉 복잡해 보이는 것을 단순하게 바꾸는 거, 이걸 인수분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해요. 오른쪽 얘를 딱 보시는 순간 이렇게 늘어진다는 걸 바로 아셔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인수분해 공식에서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요 모양을 보면 이렇게 인수가 정리되어진다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실제 이렇게 분배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일이 분배를 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기계적으로 연산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얘를 이렇게 늘어 쓰는 것을 갖다가 훈련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요. 이렇게 늘어져 있는 녀석을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그렇죠? 여기서 여기 가는 게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있는 것을 좀 더 쉽게 도와주기 위해서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풀어 헤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걸 자꾸 하다 보면 이걸 보면 이렇게 간다는 것도 훨씬 쉬워지겠죠. 그게 곱셈 공식을 지금 이 단원에서 연습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항식 항의 정점은 어디로 간다? 인수분해로 모여가는 거죠. 그럼 인수분해가 되어진 다항함수는 인수분해가 되어지지 않은 다항함수보다도 훨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그래서 그 목적을 향해서 이 단원조차도 계속 이렇게 선형성을 유지하면서 한쪽 방향으로 모여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이 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는 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여기 앞에 있는 a 플러스 b의 제곱은 앞에 거 제곱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플러스 뒤에 거 제곱 이런 거죠. 아, 그러니까 x 앞에 거 제곱 2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플러스 뒤에 거 제곱 x 제곱 8x 16 정리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죠?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는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 자, 요걸 보면은 아, 얘가 이렇게 보여져야 되고 여기서 이렇게 되는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연습 충분히 해주시고요. 자, 세 번째. 자, 여기 t라고 되어 있는 건요, 조금 도전해 보시라 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실제 우리가 요렇게 계속 분배해서 계산을 해야 할까요? 네, 뭐 안 되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걸 이렇게 바꿔 쓰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아, 이렇게 보니까 또 좀 뭐야 똑같잖아. 아, 얘를 한 덩어리, 얘로 한 덩어리를 한번 볼까요? 그럴 때는 보통 이 가로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로를 묶어서 중괄호를 사용하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뭐가 보이셔야 하는데 안 보이십니까? 얘가 A, 얘가 B로 보면요 어떻게 되죠? 예,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가 뭡니까? 아, 예,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아닌가요? 예, 그리고 얘는 뭡니까? 얘도 이걸 한 덩어리, 얘를 한 덩어리로 보면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죠. 아, 앞에 거 제곱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제곱, 그 다음 뭐죠? 마이너스 x 제곱 y 제곱, 요거 제곱하면 그렇게 됩니까? 자, 그럼 이걸 이제 정리해 주시면 x의 4승 2x제곱 y제곱 y의 4승 마이너스 x제곱 y제곱 돼서 x 4승 플러스 xy x제곱 y제곱 y 4승이라는 답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아,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곱셈 공식을 하는 이유는 뭐다? 거꾸로 가는 방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쭉 펼친 다음에 같은 동류항끼리 정리해서 식을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자, 그런 목적으로 이 곱셈 공식을 배웠습니다. 자, 곱셈 공식 2입니다. 요건 좀 더 이제 어드밴스 된 거죠. 아무래도 좀 복잡해 보이지 않습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첫 번째 거,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외우는 거죠. 기억하시는 거죠. 앞에 거 제곱, 두 번째 거 제곱, 세 번째 제곱 다 두 배씩 하나씩 묶는 거죠. 세 개로 묶을 수 있는 조합은 AB 아니면 AC 아니면 BC입니다. 순서에 관계하지 않는다고 하면요. 아, 그래서 요거는 X제곱, 첫 번째 거 제곱, 두 번째 거 제곱, 세 번째 거 제곱 2 곱하기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2 곱하기 첫 번째 거, 세 번째 거 2 곱하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자,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 Y제곱 1, 2XY, 2X 2y 보이십니까? 예, 요렇게 정리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요거를 제가 하이라이트해서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요런 걸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이 부호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묶어 놓으시면 훨씬 계산이 빨라집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한 덩어리, 두 번째 덩어리, 세 번째 덩어리 이렇게 보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연산에 의해서 연산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첫 번째 덩어리 제곱, 두 번째 덩어리 제곱, 세 번째 덩어리 제곱, 2 첫 번째, 두 번째, 2 첫 번째, 세 번째, 2 두 번째, 세 번째. 보이세요?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이제 정리하면 되죠. x제곱, 이거는 9y제곱, 이거는 2g제곱, 그 다음 얘는 뭐죠? 2하고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xy 되나요? 2하고 2니까 4xz 되나요? 여기서 2하고 마이너스 3하고 2니까 얼마입니까? 예, 마이너스 12yz가 돼서, 자, 이렇게 해서 곱셈문을 정리를 해서 요거를 x 마이너스 3y 플러스 2g의 제곱을 이렇게 늘었었습니다. 예, 훨씬 더 지저분해졌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얘가 이렇게 지저분해져 있는 걸 이렇게 간단하게 바꿀 수 있다. 아, 이거 좀 어메이징 하지 않습니까? 예. 이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공식을 충분히 연습해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늘어져 있는 녀석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기적 같은 것을 하면 연산이 굉장히 빨라지겠죠. 예, 물론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아, 나서 수학 좀 해, 나 연산 좀 빨라, 뭐, 그리고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것을 이렇게 단단하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어려운 수학을 공부하는데도 실제 도움이 됩니다. 기계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신 다음에, 아, 지금 이걸 굳이 두 개를 제곱해서 늘어뜨리는 이유는 이렇게 복잡하게 항이 몇 개입니까? 6개의 항으로 되어 있는 녀석을 지금 하나로 줄이, 이거 단항식입니다. 이건 똑같은 거라고 덩어리를 보는 거죠. 이거는 무엇의 제곱이라고 생긴 단항식의 형태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6개의 항을 하나로 바꿨다. 인수를 완전히 분해시켜버렸다. 아, 요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 공부를 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무엇과 무엇의 3승. 아까 이것은 파스칼의 삼각형을 가지고 하면 훨씬 빠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걸 한번 간단히 볼게요. 이유, 원리는 제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 파스칼의 삼각형을 제가 빌드업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서로 더해서 아래에 있는 값을 찾는 구조입니다. 자, 제일 위는 1부터 시작하고요. 제일 끝들은 다 1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놈은 이놈하고 이놈 더하는 거죠. 이놈은 뭐죠? 얘놈하고 요놈을 더해서 만드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놈하고 요놈을 더해서 여기가 만드는 거고, 4는 1하고 3 더하고요. 6은 3하고 3을 더해서 또 4는 3하고 1,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얘가 이 앞에 있는 이 값들이 뭐냐면요, 요것들이 이렇게 x 플러스 y의 3승을 했을 때에 이 앞에 있는 계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x 3승, 그 다음에 3x 제곱 y, 3xy 제곱 y 3승. 잘 보세요. x는 내림차순을 하나씩 줄어갑니다. 3, 2, 1 이렇게 0 이렇게 되죠. 근데 y는 0, 1, 2, 3 늘어가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규칙이 있죠. 4 쓰고요. 그 다음 뭡니까? 요 그대로 옮겨 쓰면 되죠. 하나 줄어야 되니까 y는 하나 늘었네요. 그 다음에 6 되고 x 하나 또 줄고 y는 하나 느니까 2가 되네요. 그 다음 4 되고 x가 하나 더 줄어서 1이 되고 y는 하나 늘어서 3이 되고요. 그 다음 y는 4가 됩니까? 예. 자, 하나만 더 할까요? 5승 해보겠습니다. x 플러스 y의 5승. 여기다가 또 그러려면 요 자식을 하나를 더 빌드업 해야 되는데 뭐 간단하죠? 1, 5, 10, 15, 1 보이나요? 이렇게 더하면 그죠? 예.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x 5승 5, x 하나 줄고 y 하나 늘고 10, x 하나 더 줄고 y는 하나 늘고 그 다음에 10, x 하나 줄고 y는 하나 또 늘고 5, x 하나 줄어서 x가 되고 y는 4승 되고 y 5승 보이십니까? 자, 이런 식으로 수십 개의 곱셈도 이 파스칼의 삼각형을 빌드업하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신기하죠? 궁금하신 분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제 영상을 보시면 왜 그런지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7번째, 이거는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자, 요거를 한 건데요, 제2천 영상 있지 않습니까? 정사각 뿔대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걸 보여드렸거든요. 자, 그러니까 요것도 어떤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지금 보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게 한번 분배 한번 해보시죠. 왜 그러냐면 그러면 이 규칙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보이십니까? 이 보니까요, 이 자식하고 이 자식 빼고는 서로 부호가 반대 있는 것들이 한 페어씩 있어가지고 서로 다 그냥 소거해버립니다. 그래서 얘가 요렇게 나온다 이런 거죠. 근데 1은 뭐죠? 사실은 요렇게도 쓸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 플러스 b에다가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을 하면 a 3승 플러스 b 3승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부호가 바뀝니다. a-b 곱하기 a제곱 플러스 얘랑 얘가 부호가 바뀌어야 되겠죠? ab b제곱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얘는 a 3승 마이너스 b 3승의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럼 끝났죠. 얘는 마이너스니까 x 3승 마이너스 1 되고요. 얘는요 x의 3승 플러스 2의 3승, 즉 x의 3승 8이 됩니다. 얘는요 x의 3승 마이너스 2의 3승이 돼서요 x 3승 마이너스 8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x의 3승과 y의 3승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는 그렇죠? x-y와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으로 바뀌는 인수분해 공식이 인수분해를 다루는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 가능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너스 문제 보겠습니다. 이 보너스 문제 보시면 아까 보셨지만 우리가 요거를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렸죠. a-b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지금 이 단원은 다항식의 곱셈을 배우는 단원인데 결국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걸 연습하고 있죠. 하지만 궁극에는 인수분해를 배우는 영상에서 뭐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있는 것을 요것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들이 보면 27은 3의 3승이구나. 그게 일단 떠올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고 보면 무엇의 3승 빼기 무엇의 3승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금 이 단원에서 곱셈에 대한 여러 가지 공식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영상 잘 보셨습니까? 오늘은 다항식의 세 번째 강의고요. 다항식 첫 단원, 다항식 연산 중에서 곱셈을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제가 이 다항식 곱셈을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 지수법칙, 왜 이렇게 룰들이 적용되는지를 설명해 드렸고요. 그리고 다항식을 곱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을 사용하면 좀 더 빠르게 다항식을 곱해서 늘어 흩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해 드렸고, 그리고
곱셈 공식을 총 7개를 봤는데요. 이 곱셈을 이렇게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늘어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이 형태를 봤을 때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인수분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늘어져 있는 형태가 간단하게 인수가 정리되어진다. 자, 아무쪼록 생각하시고 물으시고 질문하고 그 질문에 답하는 살아있는 수학 공부를 계속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